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10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드디어 유기화학 반응으로 갑니다. 유기화학은 이제 이 반응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반응을 한 바이블 강의까지 다 하면 한 1000개쯤 다룰 겁니다. 한 1000개쯤 다룰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자, 뭐든지 그래요. 시작이 반이라고 여기서부터 잘 해 나가면은 그 1000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암기해야 돼요. 벌써 질립니까? 그래서 벌써 포기하고 싶어지세요? 예, 그러지 마십시오. 예, 다 원리가 있고 기본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는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린다고 자신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서요. 그래서 내 거로 꼭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반응, 자, 제 1번입니다. 첫 번째 반응 갑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으니까 반은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반응은 어떤 거냐면요. 알코올 일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알코올하고요. HX가 만났어요. 여기서 X가 뭐였습니까? HF, 요거 F거나 CL이거나 BR이거나 I입니다. 할로젠산이라고 합니다. 할로젠산이라고 부르는 놈이고요. 요 놈이 만나서요. 둘이 만나서 알킬 할라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반응을 보는 겁니다. 자, 요 반응을 보는 거야. 요 반응. 자, 어떤 반응이냐면요. 알코올과 할로젠산이 만나서 알킬 할라이드가 되고 물 분자가 빠져나가요 라는 이런 반응을 유기화학 반응을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이럴 때 구조 한번 보시겠어요? 알코올의 OH가 이렇게 없어지지요. 그리고 X가 여기 가서 이렇게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물 분자로 이렇게 바뀌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반응이래요, 그죠? 이렇게 반응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도대체 어떤 유기화학적인 공부를 하는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잡는 겁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반응이 이제 시작하니까 차분히 마음 가라앉히시고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화합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화합물 보세요. 자, 알코올이죠. 매체 알코올입니까? OH가 있는 탄소 이탄소, 그 옆에 탄소가 3개니까 네, 3차 알코올입니다. 3차 알코올인 이런 놈을 갖다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HX는 뭐 아무거나 HF, HCl, HBr, HI 아무거나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요 X가 바로 요 X고요. 이렇게 알킬 할라이드로 바뀌고요. 이것도 몇 차 알킬 할라이드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X가 있는 탄소 이탄소 그 옆에 탄소가 3개니까 3차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을 만들어주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요걸 그대로 구체적인 화합물로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별거 문제가 아닌데 자, 이제 유기화학 반응을 할 때는요. 그 밑에 반응 메커니즘이다 라고 부르는 게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반응 메커니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반응들이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묘사한 거다. 이걸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반응 메커니즘은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묘사해 주는 겁니다. 이 세부적으로 묘사할 때 이거는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해 준 겁니다.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더라라는 걸 알아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 메커니즘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과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연구에 참여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암기하는 거지. 근데 암기가 어떤 이해를 동반돼서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해를 동반돼서 할 수 있고 또 이해가 약간의 동반돼도 결론적으로는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에 모든 힘을 다 쏟으시면 돼요. 이해는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자, 그럼 반응 메커니즘을 봅니다. 자, 이 과정을요. 반응 한번 쭉 지우고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자, 얘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을 반응 메커니즘으로다가 과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누가요? 과학자가. 자, 이렇게 3단계로 일어나게 되는 각각의 단계들을 단일 단계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단일 단계 반응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1단계 단일 단계 반응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며 2단계는 또 어떻게 진행하고 3단계는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더하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싹 다 더했습니다. 다 더하면 특징이 뭐냐? 위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건 전체 반응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은 반응의 진행 과정을 세부적으로 묘사한 것이며 그건 과학자가 연구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1, 2, 3단계로 진행한다는 걸 알아냈고 각각의 단계를 단일 단계 반응이다라고 부르며 각각의 단일 단계 반응을 전부 더하면은 위에 전체 반응이 나옵니다라는 그 개념까지 일단 됐습니까? 네, 그거는 또 앞에서가 아니라 참 일반화학에서 공부를 조금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기화학 반응의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을 짚어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몇 찰콜입니까? 3찰콜입니다. 유기화학 반응은요, 항상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화학종이 플러스 화학종을 공격하는 것이 유기화학 반응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자, 3찰콜 보세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래야만 옥테트루를 산소가 만족할 테니까요. 그러면은 3차 알코올의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건 되겠습니까? 전자니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공격합니다. HI를 보십니다. 자, HI는 극성분자 맞죠? 극성분자 맞을 것이고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 띄고 있고 I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해되십니까? 그죠? 왜 그래요? I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요. 이런 개념은 앞에서 배웠지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I가 마이너스를 띄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디가 마이너스 띄느냐? HI에서는 얘가 마이너스를 띄고 I가 마이너스를 띄고 수소는 플러스 띱니다. 자, 유기화학의 대원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공격해요 그랬어요. 그러면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 수소 양 이온을 공격할 겁니다. 이건 수소 양 이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를 가지고 요놈은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 밑에 표시가 되어 있군요. 그림을 조금 지워오면서 깔끔하게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이 부분을 한번 깔끔하게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수소 양 이온을 공격합니다. 수소 양 이온을 공격하면서 요 전자를 I가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플러스 수소를 공격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러죠? 얘가 플러스를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셨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전자를 가지고 나가니까 나간 건 누가 나갔니? 하면은 I 음이온이 나갔네요. 이렇게 되는 것도 보이시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 과정 다시 한번요.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HI라고 부르는 이런 할로젠산의 수소 양 이온을 공격해서 I 음이온은 전자를 갖고 빠져나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얻어지는 물질 한번 보십니다. 수소 양 이온이 붙게 되니까 산소는 전자가 없어지게 되고 형식전화 플러스 1을 띄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되겠어요. 자,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적어드릴게요. 자, 여기 전자 있었고 여기 전자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에 있었던 얘예요. 자, 수소 양이온은 지금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너 가질래 하고 붙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구조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수소가 붙었고 여기는 저 결합 전자가 바로 요거고 이런 거 갖다 우리는 배위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배위란 말은 전자를 일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배위 공유 결합이다. 요거 배위 공유 결합을 형성시켜 준 겁니다. 요 결합은. 그다음에 산소는 전자쌍 한 쌍이 남았으니까 여기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남아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산소는 형식 전화 따져 보니까 플러스 1이 되더라.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적어 준 겁니다.
요거는 뭐죠? 요거는 요 플러스라고 적은 건 요건 아예 산소의 형식 전하를 적어준 겁니다. 이제 이 정도의 기초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응 진행 과정 한 번만 더 볼게요. 산소의 비공유전자가 수소 양 이온을 때려 먹고 I 음이온은 전자를 갖고 빠져나가서 I 음이온 나갔다. 그 다음에 수소 양이온이 달라붙게 되니까 왜 수소 양이온을 공격했지요? 수소는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물질 이런 놈이 만들어졌다. 이 물질을 알킬 옥소늄 이온이다 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명명은 이게 알킬 옥소늄 이거 알킬기고요. 이걸 옥소늄 이온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알킬 옥소늄 이온이다 라고 부르는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가 1단계입니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알아냈어요. 과학자가. 왜 이렇게 일어나요? 라고 말하면 연구한 과학자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난다고 연구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단계 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재밌습니다. 자, 얘가 누구였죠? 얘잖아요. 알킬 옥소늄 이온. 요 알킬 옥소늄 이온에서요. 여기에는 전자를 가지고 누군가가 나가더랍니다. 누가 나갔는지 가만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원래 전자 한 쌍 있어요. 전자를 가지고 나가면 H2O가 나간 거죠. 즉 전자를 두 쌍을 갖고 있는 물 분자가 빠져나가 줍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가지고 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H2O가 나갔어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탄소는 전자가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결합하고 있었다가 전자가 없어지니까 탄소는 플러스를 띠는 화학종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다고요. 자, 알킬 옥소늄 이온에서 전자를 가지고 물 분자가 빠져나갔습니다. 왜 나가요?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물 분자가 나갑니다라고 연구돼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탄소는 원래 결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합을 하고 있었을 때 전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자가 갑자기 훅 없어지고 나니까 얘가 갖고 나갔지 않습니까? 물 분자가 갖고 나갔잖아. 갖고 나가버리고 나니까는 이 탄소는 전자가 없어진 꼴이 돼버리고 형식전화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이와 같이 플러스를 띠는 화학종을 뭐라 그러느냐?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카보케타이온이다 라고 부릅니다. 카보케타이온. 이거 이름을 갖다가 교수님들이 카보케이션 이렇게 안 읽더라고요. 여기 스트레스가 있구나 이렇게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전부 다 카보케타이온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입에 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카보케타이온 이렇게 읽어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읽으십시오.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카보 양이온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카보케타이온은 카보양이온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카보케타이온 혹은 카보양이온이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차수는요. 카보양이온도 차수는 플러스를 띤 탄소 2탄소죠. 그 옆에 탄소가 하나, 둘, 세 개니까 3차입니다. 자,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알코올이나 알키랄라이드하고 똑같아요. 차수 따지는 방법은 알코올이나 알키랄라이드처럼 자 보세요. OH가 붙어있는 탄소 2탄소죠. 그 옆에 탄소가 3개가 붙어있으면 몇 차였죠? 3차 알코올입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카보케타이온 역시도 플러스를 띤 탄소 2탄소 그 옆에 탄소가 3개니까 3차 카보케타이온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RDS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가장 느린 단계입니다. 즉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2단계가 가장 느린 단계더라라고 알려져 있다고요. 과학자가 알아냈다고요. 왜 느려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느려요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유기화학을 좀 감각이 서면요. 2단계가 왜 느린지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2단계가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괜찮죠? 뭐 이렇게 약간의 잡음이 들어가는 생동감은 강의를 들을 때 지루함을 없애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제가 지금 궤변을 펼쳤습니다. 자, 가장 느린 단계는 왜 그래요? 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1, 2, 3단계 중에서 2단계가 가장 느린 단계라고 과학자가 알아내셨구나. 아저씨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는 rate
determining step이다라고 부르고 역자로 RDS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 됐습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일 벌어졌어요? 자, 알킬 옥소늄 이온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 주면서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계를 RDS 단계였다라고 알아냈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됐죠?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여기서 나간 것은 이놈이죠. 요놈. 요 3차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졌는데 1단계에서 누가 나갔냐면 얘가 나갔죠. 아이오다이드 이면이 빠져나간 거 보이십니까? 여기요. 얘가 나가서 뻘쭘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뻘쭘한데 중간에 보라스를 띠는 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보캐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1단계에서 나갔던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이 2단계에서 만들어진 카보캐탄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반가울까요? 나 마이너스 띄고 있는데 보라스를 띄고 있는 놈이 만들어졌으니 내가 너한테 붙어줄게 라고 붙으면은 이와 같은 결과물 얻으시겠죠. 이거 갖다 우리는 3차 알킬 할라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의 진행 과정 메커니즘 외울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반응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하면서 각각의 단일 단계 반응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걸 알아냈고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 반응은 이 각각의 단일 단계 반응을 다 더하면은 이게 전체 반응이고 전체 반응은 알코올이 HX를 만나서 여기서 HX는 HI로 썼을 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선 I를 썼을 뿐인 거고 나간 거는 누가 나갔니 하면은 여기 물 분자가 결국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나갔다라는 이러한 전체 반응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체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일단 메커니즘은 뭐 어떻게 한다? 암기한다. 그래서 반응의 진행 과정인 메커니즘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묘사한 것을 암기한 후에 그 다음에 전체 반응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해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반응에서는 어떤 것을 주종으로 다루느냐, 논점이 뭐냐,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보캐타이온이다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카보캐타이온 중간체라고 부릅니다. 중간체는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 잠깐만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중간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일반학에서 똑같지만 유기학에서 개념은 똑같습니다. 중간체라는 것은 카보캐타이온 가만 볼까요? 예. 2단계에서 만들어지죠. 여기서 만들어졌죠. 3단계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나타났다가 여기서 사라진다 하죠. 그래서 화학 반응의 진행 과정 중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중간체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 중간체는 카보캐타이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본 게임을 가봅시다. 중간체 카보캐타이온은 뭐냐면 탄소가 보라스를 띠는 화학종입니다. 탄소가 뭘 띠고 있다 그랬습니까? 보라스를 띠는 화학종. 자, 탄소 주변에 누가 붙어 있냐면요. 누군가가 붙어 있는데 탄소 주변에 3개가 붙어 있고 탄소 주변에 누군가가 3개가 붙어 있고 그 탄소에 보라스를 띠고 있는 화학종입니다. 혼성 오비탈도 한번 외워볼까요? sp2 암기해 주시겠습니까? 카보캐타이온은 혼성 오비탈은 sp2이며 sp2니까 평면 삼각형 구조잖아. 그러니까 3개의 누군가가 붙어 있고 그 탄소가 보라스를 띠는 화학종을 카보캐타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놈 카보캐타이온 맞죠? 탄소에 수소가 3개가 붙어 있고 그 탄소에 보라스를 띠는 화학종입니다. 요거 CH3 플러스라고 썼다 해서 수소가 보라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탄소가 보라스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 거 보시겠습니까? 탄소에 수소 하나, 수소 둘, 수소 3개. 요거 구조가 어떤 건지 자, 요거는 평면에 있고 요건 여러분들 쪽으로 튀어나가 있고 요거는 칠판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를 연결 지으면 이렇게 평면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되겠어요. 요것만 보면은 평면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가운데 탄소는 혼성 오비탈이 뭐겠습니까? 평면 삼각형이니까 네, sp2입니다. 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앞에서 이 개념 기억납니까? 탄소가 sp2를 만들 때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 몇 개 나옵니까?
참여 안 하는 p 오비탈 예, 한 개 나옵니다. 이 말 기억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전부 다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연결돼 나가면서 그렇게 공부가 재밌게 가야 합니다. 혼성화에 참여된 피오비탈 한 개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얘입니다. 이게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오비탈이고요. 이 피오비탈인데 여기는 비어 있어요.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탄소가 보라스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카보케타이온을 갖다 우리는 CH3니까 메틸기죠.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메틸 카보케타이온이다라고 부릅니다. 메틸 카보케타이온. 일단 카보케타이온이 무엇인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는 게 아니겠죠. 어찌 보면 암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해 주시자고요. 탄소가 뭘 띈다? 보라스를 띈다. 혼성오비탈이 뭐라고요? sp2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몇 개가 붙어 있다고요? 네, 세 놈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소만 표시했지만 꼭 수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소가 붙어 있는 것을 여기서 그림을 그려냈을 뿐인 것입니다.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는 어떤 구조로 붙어 있다고요? 네, 평면 삼각형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탄소는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오비탈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그 피오비탈이 비어 있어요. 이걸 카보케타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또 다른 카보케타이온 보겠습니다. CH3, CH2 플러스입니다. 자, 이 탄소에 누구 붙어 있나요? 네, 보다시피 수소 2개 있고 CH3 메틸기 하나 있죠. 그러니까 수소 하나, 수소 둘, CH3가 하나죠. 바로 요 탄소가 요 탄소죠. 그죠? 그러면 몇 개 붙었습니까? 하면은 네, 수소 하나, 수소 둘, CH3 하나니까 세 개가 붙었습니다. 어떤 구조로요? 네, 평면 삼각형으로요. 혼성오비탈 말해보세요. 에휴, 장난쳐. sp2요. 혼성화에 참여된 피오비탈 몇 개 있어요? 피오비탈 한 개 있어요. 그 피오비탈 한 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며 여기가 뭐라고요? 비었다 이거라고요. 비었다. 이거 갖다가 우리는 카보케타이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단 이해되셨죠? 일단 구조부터 먼저 잘 파악하고 가자. 자, 그 옆에 그 밑에 있는 화학종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탄소 보십시오. 플러스 틴 탄소. 주변에 몇 개 붙어 있나요? 네, 수소 하나, 메틸기 2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수소 하나, 메틸기 하나, 메틸기 2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토탈에서 몇 개 붙었나요? 네, 3개가 붙었습니다. 어떤 구조로요? 평면 삼각형으로요. 혼성오비탈이 뭔데요? 저 sp2거든요. 혼성화에 참여하는 피오비탈 몇 개 있는데요? 네,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뭐했다? 비었다 이거라고요. 비었다. 카보케타이온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 탄소를 기준점으로 CH3가 3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CH3 하나, CH3 하나, CH3 하나가 평면 삼각형 구조로 3개가 붙어 있고 탄소는 혼성오비탈이 sp2이며 혼성화에 참여하는 피오비탈 하나가 어떻게 돼 있다? 비어 있다. 비었다. 이걸 카보케타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카보케타이온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까? 자, 탄소가 뭘 띠고 있다? 혼성오비탈 sp2. 그 탄소는 주변에 몇 개 붙어 있다? 3개. 어떤 구조로? 평면 삼각형으로. 혼성화에 참여되는 피오비탈 한 개가 있기 때문에 그 피오비탈은 비었다, 전자가 있다. 네, 비었다.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탄소는 카보케타이온 혼성오비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sp2요. 이런 건 상식입니다. 이제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카보케타이온에 대한 얘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카보케타이온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할 것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메틸 카보케타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에틸, 요건 아이소프로필, 요건 터셔리 부틸 카보케타이온인데 자, 그거보다 이 명명보다 중요한 것은 자, 보십니다. 플러스 틴 탄소 2탄소. 그 옆에 탄소가 하나입니다. 몇 차입니까? 1차입니다. 즉 플러스 틴 탄소가 2탄소죠. 그 옆에 탄소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몇 차 카보케타이온? 1차 카보케타이온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플러스 틴 탄소 2탄소. 그 옆에 탄소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틴 탄소 2탄소, 그 옆에 탄소가 얘와 얘가 그 옆에 탄소니까 2차 카보케타이온입니다. 세 번째, 플러스 틴 탄소 2탄소, 그 옆에 탄소가 3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얘가 플러스 틴 탄소, 그 옆에 탄소가 하나, 두와 소화가 있기 때문에 3차 카보케타이온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카보케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았나요? 두 번째, 카보케탄의 차수를 구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거 되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갑니다. 마지막 결론. 마지막 뭘 볼 거냐? 자, 받아들이실래요? CH3 같은 놈을 알킬기라고 합니까? 알킬기. 알킬기는 특징이 뭐냐? 전자를 준다. 전자를 주는 놈을 갖다가 옆에다가 EDG라고 져 있죠. EDG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의 약자로서 EDG라고 적어준 겁니다. 자, 알킬기 어떤 성질이 있어요? 전자 준다. 왜 줘요? 이러지 마요. 제발. 예, 이런 것 좀 외우고 갑시다. 끝에 갔다 오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지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식이 없을 때 이런데 고민에 빠지면서 진도가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스스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알킬기 전자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 전자 주는 그런 놈들을 뭐라고 하느냐?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알킬기가 자 있어요. 알킬기 지금 몇 개 있어요? 1차는. 자, 메틸기는 알킬기가 없습니다. 소수만 3개예요. 하지만 1차는 이거 1차 맞죠? 알킬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자를 제공해 줍니다.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거 하나. 2차는 전자를 제공해 주는 게 2개. 알킬기가 2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 옆에 탄소가 2개 그랬지 않습니까? 3차는 전자를 제공해 주는 알킬기가 몇 개가 있나요? 네, 3개가 있다라는 거 되겠습니까? 자, 자연의 법칙은요. 몰았을 때는 화학종이든 마이너스일 때는 화학종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전자가 퍼지려고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약화되는 게 좋은 겁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약화되는 게 좋은 거야. 약화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잖아.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미치겠어. 옆에서 누군가가 전자를 줘. 누군가가 너 전자 가질래? 그러면 얘 입장에서 플러스 입장에서는 플러스를 띄고 있어서 미치겠는데 전자가 들어와 주니까 플러스가 약화되겠죠. 그러면 땡큐라고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전자가 많아 갖고 죽겠어. 많아 갖고 죽겠는데 옆에 있던 어떤 놈이 전자를 빼앗아 갑니다. 야, 전자를 내놔 하면서 뺏어갑니다. 전자를 뺏어가는 놈을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스펠링 틀릴까봐 영어로는 안 적을게요. withdrawing 그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띄는 놈은 전자를 땡겨주는 놈이 일렉트론 withdrawing 그룹이 이 마이너스를 안정화시킬 수 있겠죠.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플러스를 띄는 어떤 놈이 있으면 전자가 부족해 죽겠습니다. 누군가가 전자를 밀어줍니다. 땡큐. 플러스가 약화되기 때문에 안정화됩니다. 마이너스를 띄는 놈은요. 전자가 많아 죽겠습니다. 전자가 넘쳐요. 아유 미치겠다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자를 빼앗아 줍니다.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있으면 안정화된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자, 1차 카보케타이온은 전자를 주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 입장에서는 땡큐. 이해되시죠? 2차 보겠습니다. 전자를 주는 놈이 2놈이 있습니다. 땡큐. 고마워. 이건 그냥 고마워. 이건 고마워. 3차 보겠습니다. 전자를 주는 놈이 3개나 붙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땡유. 방정 맞습니다. 전자를 주는 놈이 1차일 땐 하나, 2차일 땐 둘, 3차일 땐 3개니까 가장 뭐하다? 그래, 안정하다. 그래서 카보케탄의 안정도는요. 자,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1차보다 2차가, 2차보다 3차가 안정하다. 이 말 이해됩니까? 이 원리가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바이블 시간 때 다루어 드릴게요. 지금은 카보케탄의 안정도는 1차보다 2차가, 2차보다 3차가 안정하다라는 것을 뭘로 다 설명했죠? 알킬기의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의 효과로 설명했죠. 그래서 일렉트론 도네이팅 에펙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렉트론 도네이팅 효과로 인해서
알킬기가 전자를 주는 게 하나면 1차, 두 개면 2차, 세 개면 3차인데 그래서 3차가 가장 안정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셨습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요거를 이해해야만 카보케탄의 본질과 카보케탄의 차수와 카보케탄의 안정도를 이해할 줄 알아야만 그래야만 앞에서 배웠던 그 반응을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으로 가보지요. 자, 이 반응에서 뭘 다루냐 이겁니다. 자, 이번엔 반응을 이걸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몇 찰콜인가요? 예, 2찰콜입니다. OH가 붙어있는 탄소 2탄소. 그 옆에 탄소가 두 개이니까 2차입니다. 자, HI 썼습니다. 그럼 반응의 진행 과정 메커니즘을 똑같이 앞에 거랑 동일하게 가봅시다. 산소의 비공전자나 마이너스 띄고 있구나. 플러스 띄고 있는 수소 양이온을 공격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가지고 아이오다이드 음이온이 빠져나갔어요. 나갔어요. 알킬 옥소늄이온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죠? 두 번째, 알킬 옥소늄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 주면서 요 탄소가 플러스를 띄는 카보케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 카보케탄은 알다시피 2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나갔습니다. 똑같죠. 세 번째, 그 카보케타윤에 1단계에서 나간 아이오다이드이온이 달라붙어서 결과물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 반응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면 요런 놈이 만약에 HI면 HI 만나서 요런 놈 알킬라이드 되고 물 분자 나가요 라고 이렇게 전체 반응을 적는 것까지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요. 자, 이제 이 반응에서 뭐를 중점으로 다루고 주안점인가 한번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잘 들으세요. 인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앞에 거 잠깐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좀 지우고요. 요거 좀 깨끗하게 한번 지우고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자, 이 반응의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의 비공전자가 수소이온 잡아먹었습니다. 음이온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알킬 옥소늄 이온 되었습니다. 1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물 분자가 나갔습니다. 카보케탄 만들어졌습니다. 몇 차였죠? 3차였습니다. 스타팅이 몇 차니까? 3차 알코올이니까.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나가서 카보케탄 만들어지고 그 카보케탄 3단계에서 음이온이 달라붙어서 결과물 얻어졌습니다. 됐죠? 자, 보세요. 스타팅 알코올이 3차 알코올이니까 3차 카보케탄이 만들어집니다. 중간에요. 근데 카보케탄 만들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RDS다 그랬거든요. 가장 느린 단계다 그랬거든요. 자, 3차 알코올을 스타팅으로 했더니 3차 카보케탄이 만들어지고 카보케타인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다라고 했던 말, 이 말 기억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시 가봅시다. 이번엔 2차 알코올을 스타팅으로 잡았더니 반응이 쭉쭉쭉쭉쭉 진행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2차 카보케탄이 만들어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인 것은 역시 알 수 있다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RDS다라는 것이 뭔지를 갑니다. RDS는요, 가장 뭐라 그랬어요? 느린 단계라 그랬죠. 느린 단계. 여러 단계 중에서 가장 느린 단계입니다. 1, 2, 3단계 중에서 2단계가 제일 느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리다 하는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 RDS라고 불렀습니다. 자, RDS는요. 자, 예를 들면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농담 삼아서 말하는데 자, 2단계가 100만 년 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만 년. 실제로 100만 년 걸릴 리는 없죠. 100만 년 걸리고 나머지 단계가 요게 1초 걸린다. 1초 걸린다 생각해 보세요. 1초. 전체 시간은 100만 년 2초 걸립니다. 100만 년 2초 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1, 2, 3단계가 일어나려면 100만 년 2초 걸립니다. 자, 근데 얘가 만약에 50만 년으로다가 반이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만 년으로 반이 줄으면 전체 시간 얼마입니까? 50만 년 2초로다가 전체 시간이 반으로 확 감소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안 줄었는데 얘가 만약에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0.5초입니다. 그러면 얘는 안 줄었으니까 토탈 시간을 말해 보십시오 하면은 100만 년 요거 1초 요거 0.5초에서 100만 년 1.5초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RDS가 줄면 전체 속도가 훅 줄고요. RDS가 아닌 쪽 이런 쪽과 이런 쪽은 RDS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줄어들어 봐야 전체 속도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게 RDS예요. RDS는 RDS 단계가 줄어들으면 전체 속도도 훅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RDS가 아닌 쪽은 줄어들든 늘어나든
아무 영향을 안 준다. 이게 RDS라고요. RDS는 요 개념인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즉 RDS가 빠르면 전체가 빠르고 RDS가 느리면 전체가 느린 겁니다. 즉 RDS가 아닌 쪽은 빠르건 느리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요 말이 RDS라는 거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밑에 있는 글씨 한번 볼까요? RDS의 의미성. RDS가 느리면 전체 반응이 느리고 RDS가 빠르면 전체 반응이 빠르다. RDS가 아니면 빠르건 느리건 반응 속도는 상관없다. 요 말 꼭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이거 100만 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년이 50만 년 줄면은 시간 훅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가 이 반으로 줄어봐야 0.5초 주는 거예요. 100만 년이라는 50만 년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0.5초가 이게 뭐 의미가 있는 시간이나 될 수 있습니까? 즉 RDS가 빠르면 전체가 빠르고 RDS가 느리면 전체가 느리고 RDS가 아닌 쪽은 빠르건 느리건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이게 RDS예요. 이 말 RDS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이 반응의 핵심 포인트 갑시다. 자, 논점. 자, 이 반응의 진짜 배기 논점을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 매차 카보케타이온 3차 알코올을 스타팅으로 잡았더니만 중간에 만들어진 거 3차 카보케타이온 안정합니까? 네, 카보케타이온 안정도 1보다 2가 안정하고 2보다 3이 안정해요. 안정한 놈을 만듭니다. 상대적으로 2차보다 안정한 놈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안정한 놈을 만든다. 어떻게 만들까요? 가장 느린 단계지만 2차보다는 빠르다 이 말 쓸 수 있겠습니까? 2차 카보케타이온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빠르다고요. 여기가 느린 단계인 건 맞아요. 여기가 제일 느린 단계 1, 2, 3단계 중에서는 제일 느리지만 2차 카보케타인이 만들어지는 단계보다는 빠를 거다 이거 아니겠어요? 왜 얘가 안정하잖아. 안정한 놈은 잘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안정하니까 잘 만들어진다, 빠르게 만들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린다면서요. 근데 왜 빠르다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얘보다 빠르다고요, 알았지? 2차보다 빠르다고요. 즉 3차 알코올을 스타팅으로 잡았더니만 중간에 3차 카보케탄이 만들어지는데 이 3차 카보케탄은 2차보다는 안정하니까 2차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뒤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요번엔 스타팅 알코올을 2차 알코올로 잡았더니 중간에 몇 차 카보케탄 만들어지고 갑니까? 2차입니다. 얘는 3차보다는 뭐예요? 불안정하죠. 3차보다는 불안정하니까 반응 속도가 3차보다도 약간 느리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요. 그러면요. 자, 스타팅 알코올이 3차 알코올이면 3차 카보케탄 만들어주고 갑니다. 그게 안정하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갑니다. 스타팅 알코올이 2차 알코올이면은 2차 카보케탄 만들어주고 갑니다. 2차 카보케탄은 3차 카보케탄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3차보다 느리게 만들어집니다. 자, RDS가 빠르면 전체가 빠르고 RDS가 느리면 전체가 느려집니다. 자, 3차는 안정한 3차 카보케탄을 만들고 진행하기 때문에 RDS가 빠릅니다. 전체가 빠릅니다. 2차는 불안정한 3차보다 불안정한 2차 카보케탄을 만들고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3차보다 더 느립니다. 여기가 하필이면 RDS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느립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이 말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어떤 결론이 도달되느냐? 알코올은 3차가 가장 빠르다. 그러면 알코올의 차수는 3차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2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차, 2차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하는 건 되겠습니까? 요거 1차까지 이렇게 같이 껴쳐서 1차까지 껴쳐서 하면 되는데 요건 카보케타이온일 땐 그렇지만 이게 메커니즘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뒤에 거는 잠깐 보류하시고 요 말을만은 기억해 주십시다. 그래서 알코올은 3차 알코올이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어떤 반응에 있어서 그랬습니까? 예, 알코올이 알킬 할라이드 만나서 할로제나산을 만나서 알킬 할라이드 되고 물이 되는 반응에 있어서요. 이런 반응에 있어서 바로 3차 알코올이 가장 빠르다. 이 말 이해되셨죠? 요걸 이해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했나요? 카보케탄의 안정도를 이해합니다. 3차 알코올은 스타팅 물질을 잡으면 중간에 3차 카보케탄 생깁니다.
3차 카보키트 생기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인데 3차 카보키트는 2차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RDS가 빨라집니다. 전체가 빨라집니다. 2차 알코올을 스타팅으로 잡으면 중간에 2차 카보키트 만들고 진행합니다. 2차 카보키트는 3차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2단계가 느립니다. RDS가 느려집니다. 전체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차 알코올이 가장 속도가 빠르겠죠. 끝.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논점은 별로 중요한 논점 아니니까 참고만 하십시다. HI가 가장 강산이라서요. 가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HI, HBr, HCl, HF로서 이건 산성도의 세기입니다. 산성도의 세기인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역시 또 나중에 다루게 될 테니까 HI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999개가 남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유격 공부하다 보면 친전자체, 친액체란 말 많이 씁니다. 친전자체는 일렉트로파일이라 부릅니다. 일렉트론이란 말은 전자고요. 파일이란 말은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친전자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렉트로파일 친전자체는 우리는 기호로는 나 일렉트로파일인데요. 전자를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플러스를 띄어야 되겠죠. 그래서 E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전자를 좋아하니까 전자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자를 좋아하니까 전자쌍 받을 수 있다. 전자쌍 받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로이스 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렉트로파일은 전자를 좋아하는 친전자체이며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나는 전자를 좋아하니까 전자쌍을 받을 수 있고 로이스 산이구나. 이해되셨죠? 또한 뉴클레오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클레오스는 핵이고요. 파일은 좋아한다는 표현입니다. 영어잖아요. 영어 여러분들 잘 아시셨습니까? 막 토익 막 990점 막 이러시잖아요. 자, 친핵체입니다. 우리말로는 친핵체, 핵을 좋아해요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좋아해요. 친핵체는 기호로 뉴클레오파일입니다. 이렇게 쓰고 핵을 좋아하려니까 나는 마이너스를 띄거나 혹은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나는 핵을 좋아하잖아. 왜? 마이너스를 띄거나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핵을 좋아하는 친핵체는요. 핵을 좋아한다. 전자쌍을 어떤 플러스를 띄는 놈한테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전자쌍을 주는 놈을 뭐라 그랬다? 로이스 염기라 불렀습니까? 이건 전자쌍을 제공받았으니까 로이스 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친핵체, 친전자체 앞으로 유기화하다 보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듣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10강입니다. 10강이고요. 반응 하나 하셨습니다. 자, 지금 했던 반응들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이해됐으면 과감하게 암기까지 꼭 하십시오. 암기하는 거 이게 필수입니다. 유기화학은. 그래서 암기하셔서 앞으로 진행 쭉쭉쭉 나갈 때 앞에 있던 반응들이 뒤에 거와 섞여서 혼동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 6번, 7번 이상은 반복을 해주어야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하는 수험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10강은 마치고 이어서 11강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